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원 학습동아리 파크랩 DS랩 2기의 3차시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역통계라는 기능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역통계는 조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고요. QGIS를 비롯해서 공간정보, GIS 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학습 데이터는 다음 링크에서 내려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전 시간에 이제 실습했던 포레스트 하이트 데이터, 산림 캐노피 높이 데이터 한반도 지역 잘라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립공원 경계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각자 폴더에 내려받아 주시고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역 통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글링을 하다가 되게 재밌는 지도를 이렇게 하나 찾았어요. 그 지도의 이름을 보시면은 Increase in mean height of females born in 1996 versus 1896 뭐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1996년대 1896년에 태어난 여성들의 평균 키 높이의 증가 추세를 이렇게 보는 지도죠. 뭐 자연스럽게 세계 지도가 나오면 우리나라 지역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꽤 높아 보인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지도가 재밌는 게 사우스 코리아가 1위예요. 1위. 네, 그 change in female height 센티미터를 보면은 1996년에 20.16cm로 가장 큰 증가 추세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일본 뭐 이런 순위로 이제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지도에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남한 지역의 어떤 경계가 있고 그것은 폴리곤인데 폴리곤 안에는 20.16cm라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죠. 그리고 20.16cm라는 정보는 그 남한 내에 속해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키값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뭔가 평균화된 정보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테마를 좀 옮겨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경주국립공원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경주국립공원에 어떤 지역인데 뭐 이렇게 탑도 있지만 그 뒤쪽에 보면은 여러 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나무들의 어떤 캐노피의 높이를 우리가 한 그루 한 그루에 대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쳐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국립공원의 경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경주국립공원을 폴리곤으로 이렇게 둘렀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산림 캐노피들의 높이를 평균이나 표준 편차, 뭐 중간값 이런 식으로 해서 값들을 이렇게 대표값으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구역 통계, 조널 스태틱스라는 이제 기능이 되겠어요. 이전 실습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이제 포레스트 하이트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해당 포레스트 하이트는 데이터가 레스터 타입이어가지고 픽셀 값에 각각의 산림 캐노피에 해당되는 높이 값이 들어가 있죠. 대표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value raster, 값 레스터라고 했을 때 이제 구역 통계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존 값이 있어야 되고요. 구역 값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뭐 폴리곤이든 레스터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존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value raster, value 값이 있을 때 스탬프 찍듯이 그 존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의 이제 통계치를 뽑아서 아웃풋 레스터를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이제 조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고요. value raster와 그 다음에 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사이에 어떤 통계치를 뽑아내는 그런 공간 통계를 구하는 기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QGIS에서 구역 통계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구역 통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레스터 레이어가 있죠. 여기서 실습에서는 레스터 레이어에 이제 글로벌 포레스트 캐노피 하이트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력 레이어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존 데이터가 되겠고요. 국립공원 경계 데이터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역 통계 기능을 실행해 가지고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QGIS 튜토리얼의 사용법이에요. QGIS의 사용자 지침서를 잘 이해하고 쓸 수 있으면은 사실 뭐랄까요? 이렇게 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저 같은 어떤 입문자 수준의 사람들이 전달하는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 글 같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이 사용자 지침서에 모든 해답이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용자 지침서는 QGIS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조금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자 지침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링크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구역 통계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사용자 지침서를 한번 열어보고 같이 보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링크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구역 통계의 사용자 지침서입니다. 보시면 파라미터가 있고 라벨, 인풋 레이어, 레지스터 레이어, 레지스터 밴드 뭐 이런 순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명칭, 유형, 설명 해가지고 설명을 보면은 각각의 이 데이터가 이 파라미터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QGIS를 실행해가지고 이 구역 통계라는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QGIS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QGIS. 자, QGIS 실행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예. 자, QGIS가 이렇게 실행이 됐고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역 통계 기능 실행을 했고, 첫 번째는 이제 입력 레이어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입력 레이어는 이제 국립공원 경계를 지정을 해줄 건데요. 이걸 튜토리얼하고 비교해 보면은 입력 레이어는 인풋 레이어고 구역을 담고 있는 벡터 폴리곤 레이어라는 설명을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설명을 참조해서 자,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자,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구역 통계를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구역 통계 이렇게 실행했죠. 그래서 입력 레이어를 NLPRK 언더바 BNDRY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스터 레이어가 있죠. 레스터 레이어는 입력 레이어의 첫 번째 밴드가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레스터 레이어 지정하고 레스터 레이어의 밴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똑같이 QGIS를 실행해서 레스터 레이어를 포레스트 하이트 데이터로 선택을 하고 레스터 밴드는 하나밖에 없겠죠. 예,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산출열 접두어를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구역이 있고 값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구역에 해당되는 값들의 어떤 통계치를 구해줄 텐데 이때 그 통계치를 구할 때 필드 값들이 이제 민, 뭐 스탠다드 더비에이션, 뭐 미디언, 미니멈, 맥시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 필드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앞에 들어가는 프리픽스 접두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하이트의 약어인 hgt 언더바를 붙이면 입력하면은 그 해당 필드가 hgt 언더바 민, hgt 언더바 stdv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 필드가 자동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hgt 언더바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계산할 통계를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보시면은 계산할 통계가 옵션 3개 선택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통계가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서 원하시는 이제 그 대표값으로 쓸 이제 값들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튜토리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래서 개수, 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0부터 11까지 이렇게 값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할 통계 클릭해서 전체 선택해서 모든 값들을 한번 추출을 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구역 통계는 임시 레이어 생성으로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서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 값에 따라서 각각의 국립공원에 대한 뭐 이런 값들을 이제 얻게 될 거예요. 지금 조금 실행 중이고요. 잠시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나왔죠. 예,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속성 테이블 F6번 눌러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미디언, 뭐 스탠다드 더비에이션, 맥스 뭐 이렇게 있고요. 예를 들면은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이제 그 캐노피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이제 치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뭐 이렇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최대값 기준으로 정렬시켰을 때는 오대산이 34m, 설악산이 33m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QGIS 내에서도 이렇게 그 도표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뭐 막대 그래프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구역 통계로 하고 뭐 범주별 필드는 공원 명이 들어가 있는 KOR 언더바 NM으로 하고 뭐 값필드는 뭘로 해볼까요? 뭐 최대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HGT 언더바 맥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QGIS 내에서도 이렇게 막대 그래프 결과를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들이 나오셨어요. 태백산 32m, 북한산 27m, 30m, 33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플로틀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방금까지는 이제 QGIS에서 구역 통계라는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구역 통계라는 기능보다는 이제 QGIS의 사용자 지침서를 매칭시켜 가면서 사용자 지침서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안내하고 있고 이 기능의 사용법을 이렇게 제공하는구나 라를 이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기능을 파이썬 콘솔에서 구역 통계 알고리즘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침서를 보면은 거기에 좀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구역 통계 기능이 있었고요. 파라미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값을 얻었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이썬 코드라는 게 있어요. 파이썬 코드라는 게 있고 알고리즘 ID라는 게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import processing이라고 해서 processing.run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메서드에 보시면은 알고리즘 ID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 ID에 이 값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해당 조널 스태티스틱스가 처리가 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패러미터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 패러미터 딕셔너리가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잘 조작하면 되고 어떤 걸로 조작하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명칭이라고 있는데 이 명칭들을 코드화 시켜서 조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여기 있는 값들 이렇게 참고하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방식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이썬 콘솔을 실행을 할 텐데요. 파이썬 콘솔 관련된 튜토리얼 역시 다음 링크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이썬 콘솔에서 이제 콘솔에서 공간 처리 알고리즘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좀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이것을 제가 프레젠테이션에 조금 옮겨놨어요. 자, 그래서 QGIS 한번 실행을 하고 플러그인에서 파이썬 콘솔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됐어요. 이렇게 콘솔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죠.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뭐 하냐면은 이제 그 파이썬 콘솔에서 구역 통계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 앞서서 도움말을 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파이썬의 구역 통계가 어떤 알고리즘 이제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건데요. 그 구문을 보면은 임포트 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헬프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뭐 해당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체크가 되죠. 자, 여기서 요걸 복사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고리즘 헬프에서 여기
알고리즘 아이디 부분만 이렇게 교체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아까 그 튜토리얼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잘 안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이썬 콘솔에서 구역 통계 알고리즘을 직접 사용해 볼 텐데, 콘솔에서 알고리즘 대화창을 열고 그 알고리즘 대화창에 값들을 좀 채우는 그런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문이 있고요. 보시면은 프로세싱의 create 알고리즘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고리즘 아이디가 조널 스태티스틱스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인풋 데이터는 D 드라이브 지오 데이터에 있는 국립공원 경계, 인풋 레스터는 같은 폴더에 있는 캐노피 하이트, 밴드는 1번, 그 다음에 컬럼 프리픽스는 AGT 언더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스는 2, 3, 4, 5, 6번. 2, 3, 4, 5, 6이 뭘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평균 중간 값, 표준 편차, 최소 최대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아웃풋은 뭐 다음과 같은 폴더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자, 방금 전에 설정했던 게 코드로 다 이렇게 정해졌죠. 자, 그다음 계산할 통계 부분 보면은 이렇게 5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 버튼 누르면은 아까와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코딩이 좀 편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트 알고리즘 다이얼로그 메소드를 사용해서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창을 띄우고 그 창을 띄웠을 때 파라미터들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개발자가 런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아예 그냥 처리해보는 그런 구문입니다. 바뀐 거는 여기 프로세싱 밑에 run이라고 메서드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파이썬 콘솔에서 이렇게 실행을 딸깍 해주면은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조널 스태티스틱스가 파이썬 콘솔을 통해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결과값이 다 처리가 될 거예요. 네, 이제 실행 중에 있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어요. 자, 보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통계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뭐, 글자 깨짐이 조금 있죠. 이것은 더블 클릭해서 원본에서 인코딩을 윈도우즈 949가 아니고 UTF-8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저 인코딩도 나중에 코딩으로 제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뭐 이렇게 통계치가 이렇게 잘 구해져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을 구하는 부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구역 통계인데 사실은 구역 통계를 뭐 툴로도 이용해보고 파이썬 코딩으로도 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QGIS 튜토리얼을 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쓰시면은 QGIS의 어떤 기능이든지 툴로도 가능하시고 코딩으로도 가능하시고 코딩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일련의 과정을 좀 자동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또 내가 짤 수 있다는 의미겠죠. 네, 거기까지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차 시 때 뵐게요.